네, 이탈남 시즌2의 인기 코너죠. 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안이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북한, 쟤는 왜 저럽니까? 이 복잡한 사안을 또 간단하게 말씀하실 걸 강요하시는데, 예,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우선 핵무기 보유가 이제 북한이라는 국가의 핵심 이익이 됐습니다. 네. 반드시 핵무기 보유를 통해서 어떤 핵 억지력을 보유한다. 이게 이제 국가 생존의 핵심 이익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일관된 김정은 통치 이후에 일관된 자세는 이제는 핵으로서 체제 생존을 도모하겠다. 네. 가장 어떤 현실주의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핵 보유가 목적이라면 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작년에 보면은 재작년이죠. 2011년에 미국의 박사들 불러들여 우라늄 농축 시설 보여주고 네. 작년에 핵 보유국을 헌법에 명시하고 무슨 핵을 개발하는 나라가 이렇게 동네방네 광고하면서 핵을 개발하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네. 사실은 핵은 은밀하게 개발했다가 그렇죠, 나중에 핵무기를 공개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기정사실화 전략이라는 건데 이래야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 것이 공개해버리면 개발 과정에서 공개하면 국제 감시망에 조여들 것이고 온갖 방해가 뒤따를 건데 이건 오히려 핵 보유하는데 불리하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시끄럽게 해왔던 이유가 뭐냐. 예. 이것은 핵이라는 억지력 보유 말고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 한반도 세판짝입니다. 세판짝이다? 세판짝이. 그러니까 그럼 그들이 지향하는 세판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선은 핵에 대한 억지력 이것을 내외에 가시하는데 그 진정한 뜻은 한반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고 역시 그겁니까? 미국하고 수교하고 예. 예,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 예. 이런 자기 주도형, 한반도의 북한 주도형의 정세를 나름대로 창출하는, 말하자면 이게 한반도 세판짝인데 역시 핵심 이익은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서 미국하고 수교하는 거. 예, 이럴 경우에 핵은 그 자체 목적이라기보다는 협상용에 가깝습니다. 예.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거에 속하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 사회에 두 가지 시각이 있죠. 잠깐만, 그 전에, 그러면 일단 좀 팩트 확인을 좀 몇 가지 하고 넘어가죠. 지금 보도를 정합을 하면, 첫째, 오늘 나온 뉴스인데 4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것이 핵 보유에 있어가지고 4차 핵실험이 그렇게 유리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북한은 3년 주기로 핵실험을 해왔어요. 예. 2006년, 2009년, 예. 2013년 초. 예.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왜 주기가 중요하냐 하면은, 한 번 핵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예. 다음 핵실험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핵물질이라는 게 공장에서 펑펑 설탕 만들듯이 이렇게, 밀가루 만들듯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아주 고도의 농축 과정이나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 이 핵물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너무나 귀중한 자원이에요. 이걸 함부로 낭비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핵물질을 확보하고 다음 실험의 목표를 정하고 그 실험 방식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기기를 배치하고 이러는데 3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합리적 기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3차 핵실험했는데 얼마 안 됐다고. 예. 4차 실험을 또 한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북한의 핵 물질의 확보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땐 자칫하면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번에 나오셔서 그랬죠. 우리 군 장성 한 명은 제발 핵실험 좀 많이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자꾸 써버리면. 써버리라고. 예.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저는 북한이 이제 예고하는 4차 핵실험이라든가 4월 11일 전후에서 쏠 것 같은 이제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건 정치적 행사에 가깝다. 예. 다시 말해서 이제 한반도에
북한판 세판 짜기를 하면서 예. 미국을 거기에 불러들이겠다는. 그러니까 긴장도를 최극단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긴장이 고조돼야 대화가 열린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일 이후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십니까? 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습니까? 예, 물론 변수는 아직 남아 있지만 예. 일단 목표는 발사 쪽으로 이미 잡혀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때 그렇다고 이 평양 주재 외국 공관들 철수 공고를 내린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뭡니까? 그 이유는? 아니 역시 이것도 긴장 고조의 한 일환이죠. 예. 그러니까 4월 10일 이후에 그거는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할 테니 예. 그때 어떤 미국으로부터 반격이 예상이 된다. 예. 당신들 안전 보장할 수 없으니 철수를 제한한다. 예. 이렇게 검토 제한을 한 거예요. 예. 철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권고죠, 권고. 예. 권고, 제한 예. 이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 세계 어떤 북한의 어떤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광고하고 홍보하는 이런 어떤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개성공단에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귀환하는 것은 막지 않았는데 네, 들어가는 것은 막았죠. 막았죠. 그건 어떤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건 여차하면 개성공단이 폐쇄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것도 네, 모든 게 다 그것도 시그널이네요, 결국은. 다 시그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모든 행동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짜임새가 있어요. 오. 이 어떤 지금 이왕 이런 길로 들어선 마당에 예. 우리가 핵 억지력, 핵 무력을 보유하면서 미국을 우리가 주도하는 어떤 국면에 끌어들이겠다. 한번 이렇게 목표가 섰으면 나머지 모든 어떤 미사일 실험, 핵 실험, 개성공단 모든 것들은 여기에 어떤 제대로 정렬된 프로그램들에 불과한 네. 하나의 소품들이란 말이에요. 콘텐츠가 필요하죠. 일종의 삐끼 상품이네. 그걸 또 삐끼라고 그러니까 조금 섹시하네. 삐끼 이런 거는 네. 뭡니까? 꼬셔서 끌어들여서 그렇죠. 예, 술판 버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삐끼 아닙니까? 예. 어떻게 꿈보다 해몽이 더 좋죠. 예. 예. 어. 그걸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일각에서 어떤 사람들 이러다 전쟁 터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간혹 있더만요, 보니까. 네. 기웁니까? 저는 당분간 전면전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주 연평도 폭격 같은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없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많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오히려. 그렇게 진단할 근거가 뭡니까? 아니, 지금은 너무 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확정 구조가 아주 용이해졌어요. 아. 이제 한미연합 어떤 국지도발 공동계획이라는 것도 생겼고. 예. 또 이제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도발의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고 그렇죠. 말을 했죠. 예, 말을 하고 있고. 예.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지금은 높은 단위의 전략적 단위에서의 이 어떤 정치 군사 시위가 예. 효과적인데 예. 당장 여기에서 어떤 국지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벌어지면은 이런 것들을 북한이 관리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문제들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역설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국지전도 오히려 가능성이 더 줄었다. 그렇죠. 북한이 핵실험할 때 국지전이 일어난 적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네. 예. 2009년에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했어요. 예. 아무 일 없었어요. 한참 한 7, 8개월 지나서 뭔 일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대청해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009년 11월. 그다음에 2006년에 핵실험할 때도 그랬고 2013년 초 이게 어떤 큰 국가가 움직이는 전략적인 어떤 단위에서의 무언가 일이 벌어졌을 때 이때는 판을 크게 벌린 거예요. 그런데 작은 판이 옆에서 움찔움찔 해가지고 이 큰 판의 그림을 깨버리면 또는 잠식해버리면 이런 것들은 좀 현명하지가 않죠. 그런 만큼 지금 국면에서 효과를 최대화하는 게 일단 북한의 목적이라고 보고 예. 그렇다 하더라도 국지전 위험은 어떤 중장기적으로 보면 남아있죠. 그거는 누가 먼저 빌미를 주느냐에 또 달렸어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천안함 사건도 넉 달 전에 우리가 북한의 함정 하나를 완전히 격파해서 6명을 죽여버렸거든요. 대청해전 때. 네네네. 거기로부터 이제 이어진 어떤 넉 달의 어떤 시차를 두고 이어진 거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뭡니까? 우리가 어장을 피해서 더 NLL 북쪽에 가까이 포격 훈련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서로 빌미가 보이면 예. 지금 남북 한 군데는
언제든 한번 결전을 수행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지금 이함대 같은 경우도 오로지 보복에게만 노리고 있어요. 네. 아예 김관진 장관이 이함대 사령관한테 너는 거기 가서 보복해라 그랬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아예 얘기했다고?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반드시 보복해라가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이제 변은 아주 말을 때려 발라서 불만 댕기면 그냥 확. 오늘 표현이 좋으시네. 저 원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독사가 딱 방울뱀이 예. 독을 머금고 꼬리를 흔들고 있는데 예. 맨손으로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물리죠. 예. 물리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또 역설적으로 서로 건드리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항상 이제 군인들은 어떤 결전이 뭔가 예감이 될 때 예. 긴장하게 마련이고 예. 그럴 때 서로 빌미를 잡히지 않고 예. 자기가 유리한 어떤 전투를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거죠. 사실 유격장 가면은 예. 우리 군대 다닐 때 예. 무지하게 굴려요. 그렇죠. 사격 훈련 전에도 무지하게 굴려요. 그 PT. 왜 이렇게 괴롭히나 이건 예. 말입니다. 예. 긴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병가에서는 말이죠. 이 군대를 긴장시키는 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야 우발적인 실수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발적 충돌에 의한 소규모 국지전은 지금 그럭저럭 관리되고 있다. 오히려 긴장도가 높아져서. 네. 역설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전략적인 국면이 지나갔을 때 이 미국이 아닌 남한만 고립시켜서 북한이 뭔가 좀 자기들이 체벌을 가하고 혼내주겠다. 이랬을 때 어떤 우리의 의표를 찌르는 방식. 예. 그러면서 아주 사건을 모호하게. 예. 예,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은 나올 수가 있다. 예. 그러면 정리를 하면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사실은 군사전이기보다는 외교전이라고 규정하면 딱 맞겠네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순수한 의미의 군사작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어떤 정치 군사적인 어떤 전략적 이익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해 군사력은 수단으로 동원될 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건 뭐 어떤 고전의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지만 북한만큼 또 그것만치 확실한 나라도 없어요. 그래요. 황장엽 선생이 내려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 군대 당의 명령 없이 총 한 방 못 쏜다. 아주 철저하다. 일선 군부대까지 정치국 장교들, 예, 정치국원들이 다 파견돼서 통제하고, 그렇죠. 관리하고, 예. 이래서 군대의 독자적인 행동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민주국가가 더 심해요. 그런 위험성.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잠깐 새끼로 좀 약간 빠져갖고 최근 들어서 희한한 얘기가 돌던데 김정은 뒤에 김설송이 있다. 네. 실제로 움직이는 건 김설송이다. 그러니까 배달은 누나죠. 네. 김정은의. 네. 그런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북한판 여인천하. 그러니까 측천무쯤 되는 겁니까, 북한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은 태궐에 무슨 그렇죠. 중전, 후궁, 빈궁 해가지고. 대비마마도 있죠. 예, 거기다가 인척, 예, 외척, 예. 예, 또 훈구파 대신들하고 뭔 놈의 그렇게 행위자들이 많은지 네. 아죠.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마치 조선시대 때는 왕실이 무슨 허구한 날 음모와 어떤 배신에 예. 이런 어떤 현장인 것처럼 이렇게 해야 연속극 시청률 올라가지 않습니까? 진짜. 북한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무슨 여인천하 이런 식으로 또 묘사하고 예. 배다른 형제 이런 것들로 자꾸 이렇게 권력을 묘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확인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렇죠. 확인이 불가능한 얘기죠.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에 맘 놓고 기사 써요. 맞아요. 보수 언론이 그거예요. 예. 누가 알아 누웠대.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난대. 예. 예컨대 김경희가 알아 누웠대. 예. 그 중병으로 수술받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놀이공원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슨 60살 노인네가 중환자실에 수술받고 있다는데 놀이기구를 타? 그러니까 확인 안 되면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확인이 불가능한 얘기니까. 확인 불가능한 얘기. 자, 아무튼 정리를 하면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열심히 지금 삐끼 상품을 날리고 있는데 그럼 미국의 반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움직일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오바마가? 미국은 지난 한 3월 한 달의 과정을 우리가 좀 보면 네.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가상 전쟁으로 치고받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한 달 동안 열전을 수행했습니다. 도상 전쟁을 했다 이겁니다. 3월 19일 날 애슐린 카터 부장관이 B-52 아주 오래된 모델이죠. 네. 그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해서 맞아요. 폭격 예. 실험을 한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즉각 뭐라 그랬어요.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 맞아요.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이 수백 기입니다. 예. SA-235. 예. 이게 소련에서 들여온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좀 무섭습니다, 사실은. 명중률이 높나요? 그래도 유도 미사일인데 이게 북한의 방공망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또 와서 훈련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공개한 이유가 앞으로 훈련하겠다고 공개한 건데 네. 북한이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예. B-52가 군산에 와서 훈련해야 되는데 제주도 상공에서 2바퀴 돌고 가버렸어요. 미국이 자기 조종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어. 그래서 25일 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 군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대신 북한 지대공 미사일에 걸리지 않을 B-2 폭격기를 보냈어요. 그다음에 F-22 전투기를 보냈어요. 네. 요건 스텔스기니까. 그렇죠. 그래, 그렇죠. 요거 보내볼 테니까 니네 지대공 미사일 그럼 뭐로 할 수 있으면 해봐. 예. 하고 다시 공을 북한에 넘겼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반응은 뭐냐면 그래? 스텔스기가 왔다 이거지. 그럼 그 스텔스기가 발진하는 괌이나 하와이나 미 본토의 공군기지를 우리가 미사일로 때리면 될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1호 전투 근무 태세가 발동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예. 전략 로켓군의 미사일을 그럼 준비시켜서 우리는 미군 기지를 때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또 미국이 물러설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미사일 쏴봐라. 우리는 요격해버리겠다. 예. 이래서 한반도 인근에 SBX, X밴드 레이더라는 탄도미사일 탐지 레이더하고 그다음에 SM-3라는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보낸 겁니다. 네. 이거를 보내가지고 예. 미사일을 쏘면 이걸로 잡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북한이 또 그냥 가만히 있나?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다에서 적을 괴멸시켜라. 이것이 이제 김정은의 또 원산에서 벌어진 국가급 훈련 때 교시 내용이에요. 예. 바다를 향해서 다연장포 이런 거 무지한히 쏴대. 이지스함을 향해서? 이지스함을 향해서. 예. 어떤 해양에 있는 거 하면 이거 부숴라 이거. 이번엔 또 바다를 향해서 대항군을 편성해서 상륙과 반상륙 작전을 하면서 바다에다 장거리 포를 무지한히 와장창 쏴대. 네. 이래가지고 또 견제를. 예. 이게 3월 한 달에 벌어진 일이에요. 완전 주거니 받거니 무슨. 주거니 받거니. 근데 이게 대부분이 엄포전이잖아요. 엄포전. 아니 엄포전이지만 네. 이것이 먼 훗날 있을 우리가 어떤 미래 전쟁에 대한 지금의 어떤 현재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미리 연습하는 거죠. 예. 그럼으로써 상대방의 강대강으로 맞서니까 급기야 이제 지난주에서야 네. 이건 미국이 안 되겠거든. 자꾸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끝이 없겠거든요. 예. 근데 북한하고 미국의 공통점이 뭐냐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미국은 지금 신형 무기 개발은커녕 기존 무기 운용할 돈도 없어요. 그렇죠. 재정 절벽 끝까지 갔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의 공격 무기 하나에 예. 미국의 방어 무기는 그 비용이 100배는 더 든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돈이 없어도 미국하고 북한은 경제력이 상대가 안 되는데 예. 그렇게 비교할 수 있냐 이래 물으실 수 있지만 예.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미국도 북한의 국방비 다 쏟아본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미사일 방어 하나에 투입하고 있는데 북한의 아주 조잡한 미사일 하나에 이걸 방어하는데 들이는 돈은 북한의 미사일 비용보다 몇백 배, 몇천 배거든요. 미국이 더 손해네. 손해보는 장사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대강으로 가니까 미국도 피곤해.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북한의 군사적인 어떤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핵심 무기 파견은 안 하겠다. 이러면서 꼬랑지를 내렸어. 예. 거기에다가
미니트맨 3라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조만간 예정돼 있었는데 이걸 또 북한이 자기네들에 대한 어떤 행동이라고 오해할까봐 예. 그 실험 계획도 취소하겠다. 오. 갑자기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기싸움에서 밀렸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미국이 진 거예요. 예. 그러지만 미국이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북한에 일일이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이른바 무대형 전략으로 또 돈 겁니까? 돈 거예요. 예. 그 대신 존 케리가 대화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예. 국무장관이죠. 예. 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북한은 계속해서 4월 15일 태양절을 전후한 시기에 무수단 미사일을 쏘겠다. 이런 것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000에서 4,000km 나가는 중거리 미사일이에요. 이제 저기 뭡니까 자꾸 어떤 이지스함이 온다, 스텔스기가 발진한다 그러니까 미 본토가 아니라 괌, 하와이, 일본 이 기지를 때려야 된다는 쪽으로 북한이 전략 방향이 바뀐 겁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예고하고 있으니까 예. 괌에 미국 주지사가 있어요. 네. 빨리 MD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괌에 배치해달라고. 오. 미국 국방부 부장관한테 서신을 보냈어요. 예. 미국 본토보다 우리가 더 위험하다. 여기에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산다. 네. 우리는 미국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미국이 중동에 배치하기로 한 MD를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서 중동으로 보내기로 한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 타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괌에다 배치하는 걸로 바꿨어요. 오. 이러다 보니까 미국도 피곤해. 야. 주지사가 왕왕거리고 예. 우는 소리 하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 예. 항공모함도 사실은 돈 없어서 키리즐보 때 안 보낸 건데. 네. 이러다 보니까 나도 피곤하고 음. 여러 가지 우는 놈들 많고 예. 아무리 초강대국이고 패권국이라지만 그것도 돈 있을 때 얘기지. 이러니까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은 일단 꼬리를 내린 건 미국이에요. 그러면서 4월 전국이 조정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은 계속해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자기네가 미국을 제압했다는 내부적인 만족감을 갖겠죠. 이러면서 내부적인 체면 세우기, 위신 세우기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제 결국은 미국과 북한은 처음에 위신 전쟁을 한 거예요. 네네네. 서로 어떤에 대해서 어떤 징벌자로서 나는 너를 체벌할 수 있다. 이런 징벌자로서 자기 면모 갖추기, 위신 전쟁을 한 것인데 현상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그러한 어떤 전쟁에 말려들기에 어떤 대국으로서 패권국으로서 또 그러한 부분에서 수평적으로 비교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다른 수를 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재미난 게 맥락이 그렇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보이는 이유. 그다음에 또 피델 카스트로 그러니까 쿠바 국가평의 의장이었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북한이 자제해야 된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카스트로까지 그랬답니다. 예,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그 뜻밖이네. 예. 이렇게 본다면 지금 카스트로의 이런 이야기에 따르면 이것이 상당히 좀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나름의 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본다면 지금 김종대 편집장께서 이야기한 거는 이것과는 일정하게 지금 맥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물론 우리가 보는 시각과 외국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은 달라요. 온도 차이가 있어요. 제가 3월 달에 여기 이털남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어떤 긴장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차분하다. 그러나 이것이 4월까지 지속적으로 누적됐을 때 문제가 달라진다. 우선 외신으로부터 위기론이 끊임없이 고조가 될 것이고. 이미 나오고 있죠. 코리안 리스크가 강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4월 말쯤 되면은 그때 가선 경제가 말을 한다. 네. 왜냐하면 외국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위기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할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북한 핵실험 직후에 이털남 나와서입니다. 그러면 4월 말쯤에 코리안 리스크가 경제 영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있죠. 우선 직접적인 전쟁 위협보다 지난주에 증시가 개성공단 때문에 출렁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코리안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성공단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물 경제에 직접 영향이 있죠. 예. 그것이 코스피에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연쇄 반응들이 몇 번 더 계속이 되면은 그거는 이 경제에 우리 취약한 어떤 그 자본재 시장의 취약성의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개성공단 문제는 북한이 그러니까 경제전의 일환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경제 심리전의 일환으로 예.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일종의 어떤 딜레마거든요. 한국과 북한, 남북한이 협력한 개성공단에서 공통의 이익이 매우 커요. 예. 이걸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 이거를 폐쇄하겠다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 되는 거죠. 거기다 다 뒤집어 씌우고 그렇죠. 나도 피해보지만 너도 피해본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건 네가 저지른 거라고 다 뒤집어 씌우는 예.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 문제는 사실은 이 한반도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참으로 기적적으로 이 어떤 나름대로 평화를 이어가는 하나의 특이한 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우 특이점이에요. 최후의 안전판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죠. 안전판. 예를 들어서 부부가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예. 이혼 도장 찍으려고 그러는데 자식 새끼가 하나 있어. 예. 마누라 보기 싫어서 당장 이혼 도장 찍고 싶지만 자식의 미래를 생각해서 참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개성공단이 있으면 네. 여기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떤 마지막 남은 남북 관계 살아 움직이는 허파 하나인데 이것 때문에 어쩌면은 남북 간에 자제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에 지금 북한이 경제 심리전까지 구사를 하고 있고 코리안 리스크가 사실은 경제 영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영향이 나타난다면 가장 힘들어할 것은 역시 박근혜 정부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거기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박근혜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특사를 보내야 되냐, 대화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박근혜 정부는 아직까지는 강경 기조입니다. 그렇죠.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자, 박근혜 정부는 어떤 통일부와 국방부가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저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은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이른바 양동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MB 같이 한쪽으로 쏠리고 예. 또 냉탕몬탕 오고 가는 이 짓 안 하고 있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높이 평가합니다. 어허. 예. 통일부와 국방부가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통일부는 온갖 욕 다 먹어가면서도 예. 어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북한이 폐쇄를 압박하는 개성공단도 오히려 국제화하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인도적 지원 당장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점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어떤 한 축을 계속 불씨를 지피면서 유지한다. 네. 물론 국방부는 반대입니다. 예. 맨날 원점 타격, 선제 공격, 무슨 지휘 세력 괴멸, 듣기만 해도 그냥 소름이 쫙쫙 끼치는 얘기 해요. 그러나 이거를 통일부가 또 그 효과를 사실은 관리하고 반감시키기도 하면서 균형을 맞춰요. 이래서 균형 정책이고 포괄 정책이고 다차원적 접근법이라는 건데 예. 일단 여기까지는 저는 인정합니다. 예. 문제는 이런 강경책과 온건책이 양쪽에 우리가 선택지를 갖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인데 네. 이 두 개가 얼마나 스마트하게 결합이 되느냐. 그렇죠, 그렇죠. 영원히 평양생처럼 두 가지를 다 갖고 가겠다. 이건 하기 쉬운 정책이에요. 이건 하책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가 스마트하게 결합돼서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효과적인 어떤 정책의 정렬,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여기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이제 허니문 기간이니까 이 부분은 좀 봐주기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한번 주고 지켜봐주자. 이런 정도 아량은 있거든 진보 세력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약간의 어떤 관망기를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체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러면 무대형 전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돌아서서 같이 얼굴 마주 볼 것이냐. 지금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단계까지는 아직 온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럼 국면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고 네.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북한을 향해서 강온 메시지를 같이 던지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은 거기서
근본적이고 그러니까 좀 더 중대한, 그다음에 방점을 어디다 찍을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유동 국면이네요. 예, 그 부분은 말이죠. 이 지금 북한이 지금 우리를 상대로 해서 도발을 한 게 아니고 미국과 어떤 전 세계 유엔제 재결이라는 큰 판에서 노는데 네. 지금 째째하게 어떤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전술이 어떻게 될 이건 큰 변수도 아니라고 솔직히. 그런데 문제가 세계가 북한의 문제를 개입하고 해결할 거를 주저하고 있어요. 왜요? 한마디로 북한을 상대하기를 껄끄러워하고 있어요. 피곤해요. 심지어 동맹국인 중국조차 자꾸 한국 보고 네. 야 남북 대화 좀 해라. 니들이 좀 해라. 이제는 운전대에 한국이 앉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윤병세 장관 미국 보내고 박근혜 대통령 다음 달에 워싱턴 가서 자꾸 미국이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나서달라는 이런 부탁을 할 게 확실시돼요. 폭탄 돌리기네. 그러니까 이게 94년 위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예. 그때는 미국이 한국 따돌리고 북한 폭격해버리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지금까지 이 강대국 정치에서 우리가 서름 겪은 건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안보 당사자로서 위치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맞아요. 예. 강대국 정치로 간다는 거죠, 한반도가. 예. 근데 요즘 강대국들이 다 피곤해. 자기 코가 석자예요. 한국을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니네가 좀 제발 좀 그러니까 나서줘라. 니네가 좀 해라. 남북 대화 좀 해라. 예.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 위신을 잘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주를 얘기하고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 무언가 비전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이후로 달라진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는 강대국이 피곤해진 거. 예. 거기에다가 이제 또 사실은 누가 이걸 주도하느냐는 또 비용 문제도 있는 거거든. 항상 그게 문제죠. 그게 경수로 포기시키면서 뭐 할 때도 뭐 비용을 누가 대느냐 갖고 얼마나 줄다리기가 많았습니다. 줄다리기. YES 같은 경우는 국제적 미아가 됐죠. 그렇죠. 저기 협상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돈은 자기가 다 내고. 네. 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역시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해야 되겠구나. 다소 돈이 들더라도 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의 어떤 국민적인 요구로 진화돼 왔다.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존중하기 시작했다. 결실을 박근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와서야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참 운이 좋은 대통령인데 네. 문제는 이 환경을 박 대통령이 일관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네. 자기 주도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한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인들은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데도 김정은보다는 유현진의 데뷔전에 더 관심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편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김정은보다 유현진은 좀 그래도 김정은과 유현진을 같이 관심 쏟는 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 북한 도발 위협보다 대형마트 휴무가 더 불편하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이런 정도의 의연한, 저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봐요. 아니, 전쟁터 한복판에 1,500만 명이 사는 이 서울 대도시에. 예. 거기에다가 불바다 위협까지 당하면서도 눈도 깜짝도 안 해요. 그런 얘기하면 보수 세력한테 욕먹어요. 괜찮습니다. 눈도 깜짝 안 해요. 근데 그게 의연한 것이다. 의연한 것이다. 예. 그러면서도 내심 이런 부분을 의식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갈 길을 간다. 정말 차분하고 냉정하고 또 어떤 새로운 국면이 바뀌었을 때 이것이 이제 위기가 기회로 바뀌겠지만 그런 어떤 긍정과 낙관 속에서 산다. 그걸 기다려줄 줄 안다. 네. 오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알겠습니다. 딱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네. 멋있는 마무리였기 때문에 네. 그냥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매사의 진리, 그 다음에 살아가는 원리는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갑상 할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진주 의료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공공의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이 아주 간단한 이 말에 해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